남들은 지금 당신 가게를 다 막아버렸는데 온라인 까막눈으로 지금 사시다 보니까 가게 앞에 서가지고 지금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왜 안 오는 거야 손님들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도 안 좋나? 그냥 계속 기다리는 형국. 네, 안녕하세요. 창필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로수길은 왜 망했을까? 이 주제로 상권이 드라마틱하게 망해가는 과정, 그리고 단순히 상권이 망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온라인에서의 우리 가게에 보이는 간판, 요런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요런 부분을 모르면 창업이 좀 힘들다. 요런 주제로 좀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권이 좋다, 상권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상권이 좋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 개념이 뭔지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상권이 좋다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그 상권 안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떡볶이를 팔든 뭐 햄버거를 팔든 그 상권에 사람이 많아야 어쨌든 내 거에 대한 파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지가 뭐예요? 상권이 있고 입지가 있어. 그럼 그 상권은 사람이 많은 곳을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에서 입지라고 하는 거는 잘 보이는 곳,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눈에 다 보이는 곳, 여기가 입지가 좋은 거야. 내지는 그 1000명이 지나다니는 곳,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길에 채여가는 이런 느낌의 곳, 잘 보이고 많이 지나가는 곳이면 여기 입지가 좋다. 근데 그 상권에는 있지만 그 가게가 안 보여, 그리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 그럼 입지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상권이 좋고 입지가 좋은 곳에 입지를 해야 되고, 그곳에 가시성이 있게 그렇게 고객들이 들어오고 싶게 만든 그런 가게는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게 상권과 목의 그런 이해죠. 상권이나 입지가 좋은 곳에 세련된 간판과 들어오고 싶은 그런 익스테리어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권 입지에 대한 오프라인 간판에 대한 본질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오프라인 간판의 본질, 좋은 상권, 좋은 입지. 그러면 우리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상권이라고 불렸던 그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이곳은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상권이었어요. 그 전에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 25년 전, 이때는 가로수길은 없었죠. 그때는 압구정 로데오였는데, 압구정 로데오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가로수길이 최고의 상권이 됐습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당시 가장 많은 곳이었으니까 최고의 상권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로수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사람들까지 서울 올 때마다 한 번씩 들렸고, 그게 아니면 서울 근교, 뭐 과천, 안양, 성남, 분당, 의왕, 용인,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이유에서든 다 같이 모였으니까 거기가 사람이 많았던 거지, 그 사람들이 안 모이면 하등 상권이 좋을 만한 이유가 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 당시에 힙하고 핫한 거를 주도했던 20대 30대였죠 그 당시에 20대 30대들은 그냥 가로수길을 향했습니다. 어디서 만날래? 가로수길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가로수길에 입점하려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마케팅 비용이 뭘까요?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과거에 강남역 최고 자리에 파스쿠치가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월 1억씩 임대료를 낸 것도, 커피 팔아가지고 월 1억 임대료 내는 게 힘들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마케팅의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낸 것처럼, 가로수길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마케팅 효과가 크고 장사도 되고 수익도 되니까 단순히 그 부동산 임대료 이외에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더 많은 경쟁자들이 그쪽으로 계속 왔겠죠. 근데 오프라인 현장은 가게짜리는 한정적인데 들어오려는 사람 많아. 그럼 뭐가 비싸져요?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겠죠. 500만 원 올라갔다 1000만 원까지 가고 막 2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계속 그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가로수길에 찾아오던 그 당시 20대 30대 애들이 나이를 먹어간 거예요. 나이를 점점 먹어갔는데 더 문제는 그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일단은 가로수길에 찾아와서 야 여기서 뭐 먹자 이랬던 수요들이 점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일단 가로수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 근거지를 버리고 결혼을 하고 새로운 근거지를 이동 중이고, 지금 아파트도 샀고 애도 낳기 때문에 지금 소비할 여력도 없어. 그 사이에 그 당시에 유치원생, 초등학생 했던 애들이 20대 30대가 되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전 세대하고는 또 다른 아이들이죠. 모바일 세대입니다. 모바일 세대. 그곳에 가서 눈에 보이는 간판을 보고서 들어가게 되는 그 전 세대와는 달리 아예 온라인에서 이곳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은 다음에 처음부터 이곳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아이들, 그렇게 세대 교체가 되어간 겁니다. 근데 그 세대 교체가 되어가는 그 시기에 가로수길에서 계속해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미치죠. 지금 상황이 도대체 왜 내 자리가 지금 가로수길 훨씬 메인인데 왜 뒷골목 세로수길이니 뭐니 보이지도 않는 거기서 지금 애들이 빠글빠글
생각을 한 거야? 쟤네들 왜 저기까지 가서 먹는 거지? 미치겠네. 그리고 새로운 20, 30대들은 거기를 또 이렇게 불러요. 세로숲길이라고. 그전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골목길을 세로숲길이라고 자기들끼리 또 이름 짓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장사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창업 비용도 많지가 않아. 그래서 가로수길은 언감성이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적고 임대료도 좀 적게, 그리고 또 힙하게 좀 젊은 애들의 마음을 좀 알고 있는 또 다른 젊은 장사꾼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젊은 세대 장사꾼들은 그때부터 마케팅비를 뿜빠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 가로수길 좋아, 좋은데 권리금도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오프라인 마케팅비로, 임대료죠, 마케팅비로 한 달에 500만 원 내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차라리 좀 빠지더라도 세로숲길에 가서 오프라인 마케팅비인 임대료는 200만 원만 내고 온라인 임대료, 온라인 마케팅비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서 총 온 오프라인 마케팅비를 3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프라인 임대료는 그 동네에 와서 내 가게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임대료, 온라인 임대료는 그 동네에 오지 않았던 애들이 온라인으로 먼저 봐서 확인해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다가 흡입력을 가지게 하게 하는 그런 임대료. 이해하시겠어요? 결국 오래된 장사꾼들은 지금도 가로수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비를 500만 원을 쓸 때, 새로운 장사꾼들은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유효 상권을 넓히는 비용으로다가 100만 원 정도만 써도 양질의 고객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압구정 로데오가 망하고 가로수길로 상권이 옮겨졌던 것처럼 다시 가로수길이 새로운 세대들이 점령하면서 영광을 누리다가 이제 세로수길이 뜨게 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로수길은 세로수길 자체가 떴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상권으로 지금 상권이 계속 옮겨간다는 비유입니다. 어쨌든 세로수길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생긴 간판 개념이 생기게 된 건데, 바로 온라인 간판을 어떻게 세우냐,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우린 장사를 하게 되면 간판을 걸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왜 걷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장사 시작하니까 간판 걸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초보 창업자들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창풀에서도 간판을 걸지 말고 장사를 하라고 시켰던 브랜드가 있어요. 김포에 초이스 태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간판 걸지 말라 그랬어. 여기는 김포에서 구례동이라는 곳인데 3층이에요. 근데 오픈을 앞둔 시점에 남은 돈이 500만 원 남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또 땡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 5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네 그 구례동에 1층 지나가는 사람이 3층을 딱 보고서 여기 3층에 간판이 있네, 그 간판을 보고 여기를 올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 간판을 보고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금 초이스 태판에서 지금 철판 요리를 팔거든요. 철판 요리 코스 요리 팔고 막 이러는데, 동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초이스 태판 철판 요리 코스를 파는 걸 보고서 3층까지 올라온다고? 이건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 간판 달아매는 거를 포기하고 온라인 간판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왠지 외국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온 요리사, 김포에 있기 아깝고 좀 젊고 잘생긴 철판 요리사가 직접 코스로 대접하는 철판 요리, 두당 5만 원, 2명이면 10만 원이죠. 그러면은 제대로 사진을 찍어 놓고 영상도 찍어 놓고 손님들이 그곳에 오고 싶게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이런 것들을 정말 오고 싶어 죽게끔 계속 쌓은 겁니다. 양질의 고객을 초대해가지고 10만 원 식사를 대접할 때 원가를 예를 들면 4만 원을 쓴다, 10만 원을 했을 때, 그럼 4만 원이 원가면은 100명을 초대하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느낀 점을 쌓고 쌓아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 이곳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남겨가지고 결국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 간판비 500만 원 아껴서 온라인 간판비로다가 500만 원을 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본질을 갖춰놓고 내방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만족시킨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확산이 되면은 그 매장은 단지 구례동이라고 하는 그 상권의 사람들만 타깃이 되는 게 아니라 유효 상권이 넓어져요. 수십만 명 사는 김포시를 넘어서 서울 강서구 수십만 명, 파주, 부천, 일산 여기까지 그곳에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고객들은 모조리 다 우리 가망 고객들이 되는 거예요. 3층에 있는 초이스 태판이에요. 건물 1층에 있는 그 수많은 점포들이 지금 3층 초이스 태판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기껏해야 김포, 그 김포에서도 구례동, 그 구례동에서도 그 입지를 지나가는 사람들만 장사를 하고 있을 때 3층에 있는 초이스 태판은 온라인 간판을 제대로 달아맨 상태로다가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판이 보이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장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내 가게 간판을 달아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본질을 지키면 결국 손님들이 그 본질을 알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본질충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전 돌아버리는 거죠. 그들은 나의 본질이 자신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간판을 이런 식으로 달아맵니다. 이미지 한번 봐보세요.
빵 맛의 본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믿는 거고, 내 미용 기술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올 거야, 그냥 올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온라인에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온라인 간판이 저렇게 보였을 때 손님들이 찾아올까요? 이렇게 온라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수 초보 창업자죠. 그 다음은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을 세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뭔가 그래도 잘 보이게, 아까보다는 뭔가 멀리서도 눈에 띄게, 뭔가 세련되게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쁘진 않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충분치 않아요. 왜냐면 2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빨려 들어왔겠지만 지금은 다들 이 정도는 하니까. 지금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지금은 온라인 간판 시장에서는 과거 오프라인 간판 중에서도 익스테리어 영역에서 경쟁했듯이 미친 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흡입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장착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온라인 간판이 네이버 플레이스 세트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블로거 인플루언서 초대해가지고 컨텐츠 쌓는 것도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다양한 컨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 내놓으면서 우리 집에 오게 하려고 하는 온라인 간판을 더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세련되게 만들고 계속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초보일수록 본질충들이 많아요. 내가 노력하면 올 거야, 내 맛이면 언젠간 알아줄 거야. 그 사이에 고수들은 초보들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초보들의 상권에 있는, 초보들의 동네에 있는 고객들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초보들은 온라인상으로 지금 어떤 경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안 들어오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왜 그러는 거야? 내 자리가 좋은데 왜 내 자리를 지나쳐서 저 좁은 꼴목길에 들어가서 손님들이 몰리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정말 수많은 오래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창풀에 찾아와요. 진짜 오래된 자영업자분들이.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지금 내 가게 앞에 누군가가 지네 가게 배너를 몇 개를 세워놨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지금 내 간판이 안 보여요. 사장님 가게 간판이 안 보여.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 배너가 하나도 아니고 3개, 4개, 어떤 놈은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내 가게를 완전 가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장 눈을 부라리면서 빼라고 욕하겠죠. 지금 사장님 가게가 온라인상에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남들은 지금 당신 가게를 다 막아버렸는데 온라인 까막눈으로 지금 사시다 보니까 가게 앞에 서가지고 좀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왜 안 오는 거야 손님들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도 안 좋나? 그냥 계속 그냥 기다리는 형국.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간판을 걸어매고 현수막을 걸고 익스테리어 꾸미고 더 이쁘게 오고 싶게 하고 더 찾아가고 싶게 하고 계속해서 온라인 간판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직접 장사를 할 때 간판 값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아무렇지 않게 쓰면서 갑자기 본질충이 되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마케팅 개념인 온라인 간판을 세우는데 단돈 100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한술 더 떠서 장사가 익숙해지고 나중에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미치는 거죠. 마케팅은 장사가 좀 익숙해지고 할게요. 장난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나중에 달아나면 그땐 손님들이 와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온라인 간판이 형성되는 건데, 이런 무지 때문에 정말 미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결국 그 좁디 좁은 그 극소수의 자기 동네 사람들만 장사하다가 오픈하고 반짝 오픈발로, 그 뒤에는 유효 상권을 넓히지는 못하고 갑자기 한 건당 3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뜯기면서 배달 장사로 가고, 결국 내가 유효수를 넓히지 못하니까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배달 장사잖아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 업체에다 돈을 몇백만 원, 거액을 주는 것도 왜 평소에 안 하다가 죽겠으니까 그때는 땡빚을 내서, 그래 놓고도 장사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잠깐 키워드 잡아서 해서 그래 반짝 오는 걸로 되겠어요? 계속 꾸준히 해서 되는 건데 안 될 수밖에 없죠. 마케팅 세팅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된 다음에 그게 홍보가 돼야지 그 홍보가 된 힘으로다가 컨텐츠를 보고서 오게 되는 건데, 이미지 보시면 지금 온라인 상태에서 내 가게 상태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마케팅 업체가 이 지경인 당신 가게를 알려가지고 네이버 일면에 띄워놓았다고 손님이 찾아오냔 말입니다. 마케팅 세팅이라고 하는 온라인 간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창풀에서도 맨날 마케팅 세팅해야 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홍보 업체를 맡기더라도 세팅은 어느 정도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간판을 무시하면 결국 지극히 한정적인 상권에서 그 좁디 좁은 수요에 맞춰서 끝없이 고통받는 삶이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에 내 가게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가게 오픈의 시작이 돼야 돼요. 가로수길 임대료가 오르듯이 마케팅 비용도 오릅니다. 온라인 간판을 세우고 나서도 끊임없이 효율적인 온라인 임대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모르시면 창풀 카페에 오시면 창풀 카페에 온라인 가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쫙 있거든요. 다른 가게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모르시면 영상만 보지 말고 꼭 창풀 카페에 오셔서 온라인 가게 세팅 관련된 것 검색하셔서 보시고 내 가게가 온라인에서 생존하는 법을 무조건 먼저 아시고 가게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지였습니다.